자,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V리그 남자부 이슈를 짧고 굵게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짧고 굵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보컵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프로야구 리그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제 관중 동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야구와 배구의 차이는 이제 실외 스포츠와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실내 스포츠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야구 축구처럼 가능할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다가오는 코보컵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정말 높습니다. 여기서 이 팬들께서 직관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인을 줬죠. 그래서 프로야구, 그다음에 프로축구는 7월 중순 정도면 이제 관중 동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100% 다 들어온 건 아니고 한 30%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이 앉으면 주변 사방에는 아무도 못 앉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드문드문 이제 함께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으면 경기장에 한 30%, 40%, 적으면 한 20% 정도밖에 못 앉는 좀 그런 그림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관중 모시고 경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코보컵이 조금 다른 건 이제 실내에서 열린다는 그 점이 가장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코보 그다음에 이번 코보컵은 이제 제천에서 열립니다. 네. 제천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양쪽 다 코보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의견이 조금 분분했어요. 왜냐면 제천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 도시여서 만약에 외부인들이 들어갔을 때 의도하지는 않지만 뭐 선수들도 그렇고 취재진들도 그렇고 방송 중계진들도 그렇고 또 팬들도 그렇고 그렇게 가서 혹시라도 전파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코보컵을 유치한 제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러면 우리 제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관중을 저걸 동원했으면 관중들이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그게 좀 약간 엇갈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가능하다,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지금 코보컵은 관중을 모시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소연님께서도 냉방하려면 한기 때문에 실내 스포츠라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만천전반들이 무관중이면 너무 아쉽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허태진님은 또 중립구장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관중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라면 특정 지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또 선수들이 또 숙박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보컵이 열리는 이유가 연고지가 아닌 곳에 가서 배구를 알리고 그 지역에 계신 배구 팬들과 선수들이 만나는 그런 뭔가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보에서도 V리그만큼이나 이 코보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대회란 말이죠. 그런데 무관중으로 열린다? 사실 그러면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싶다는 거죠. 저희 안민영님도 코보컵 그래도 무조건 하는 거죠. 가뜩이나 시즌이 빨리 끝나서 보고 싶네요. 제로주가님 그냥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냉천풍아님은 코보까지는 무관중으로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또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한적 관중 동원이라도 이제 팬들께서 잘 지켜주신다.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제천이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온 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뭐 제 고향 동네도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없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관중 경기로 코보컵이 되더라도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관리 철저 마스크 써주시고 손이나 이런 거 좀 잘 닦아주시고 그런 걸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코보컵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래버리면 우리 정말 배구 팬들 다 모시고 100% 다 모시고 시즌 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 만약 계시다면 정말로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보컵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돼버리면 겨울에 다가오는 V리그에도 맞아요.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걸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그것도 좀 코보에서는 머리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코보로서는 코보컵이 굉장히 큰 그렇죠.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초 윌루강님 배구직관 너무 가고 싶긴 하지만 걱정되긴 하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강나무님은 야외 코트에서 하는 건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많이 어렵어요. 왜요? 아니 근데 바람, 햇빛 음. 그거 안 돼요? 실제로 야외 그러니까 올스타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실내 체육관 말고 외부에서 스페셜한 그러니까 특별한 코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를 준비는 한 적은 있어요. 네. 한 적은 있는데 그게 성사되질 않았어요. 그런 이벤트 경기는 상관없는데 왜냐면 지금 하쿠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바람, 햇빛 또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코트 자체가 또 직사광선에 이렇게 열을 받으면 이제 선수들 슬라이딩 하거나 맞아요. 할 때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끼리 말로 마당배구라고 그래요. 마당배구. 옛날 흙밭 아, 운동장에서 네. 마당배구를 하는데 정말 아예 느낌 자체가 다르고 그럼. 완전 달라요. 네. 그냥 전혀 새로운 걸 하고 있다는 그냥 그런 걸 비슷한. 이게 실제로 배구장 그 코트 밟아보면 약간 이게 폭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 공도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만져봤던 그런 공 진짜 딱딱하잖아요. 선수들이 만지는 공은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선수들이 쓰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 배구연맹에서도 이 포보컵 보다 많은 팬들께서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또 잘 지켜주시고 계신 거 잘 지켜주시면서 또 리그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V리그 남자부 연봉이 공개됐는데요. 저는 어저께 네. 깜짝 화들짝 놀랐어요. 네. 이게 뭐야? 깜짝 놀랄만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게 한유미의 배구TV 물음표 저 몇 개 보낼 거예요. 여자부 인터뷰. 제가 다음 주에 한유미 이숙자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다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부에서 연봉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자부도 이거 그렇죠.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봉이 아직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돈 좀 더 보내. 연봉이 공개됐는데요. 사실 뭐 연봉은 해마다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기는 하지만 정말 어제 깜짝 KF 선수번 황태기 선수의 연봉 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여기서 얘기할 건 대한항공은 모기업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가가지고 돈을 많이 못 써요. 한선수, 정지석은 이 돈을 받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대한항공이 비행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로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한 번이라도 V리그에서 이제 FA가 시작된 이후로 FA 대상자보다 그러니까 FA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이 받은 적이 더 많이 있는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연봉 협상만 했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선수. 한선수. 그쵸 계속 연봉 킹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저는 좀 황태기 선수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도의적인 책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맞아 임마 너 때문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드 썰이요? 저는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KB 구단 내부에서 굉장히 그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라고 들었어요. 특히 선수들이. 저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선수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쓰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JKS님께서 말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구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저는 KB도 이렇게 많이 준 거는 다양한 포지션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얘 우리 거야. 네, 맞아요. 얘 우리 선수야. 이걸 공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연봉이라는 게 선수의
선수의 가치나 기량을 평가하는 뭐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만 팀 사정도 고려해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팀에 있기 위해서는 또 연봉 면에서 누군가는 또 감수를 해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테고. 제가 쓴 기사에도 보면 KC 인삼공사가 여자부에서 유일하게 선수단 평균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연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봉과 옵션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보수라고 하잖아요. 이 보수 총액이 가장 적은 팀이 인삼인데, 인삼은 주전 선수 4명이 전체 연봉의 한 6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낮은 연봉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연봉이라는 게 우리 선수가 정말 잘 받아 대단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셀러리 캡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홍태기 선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못 받는 선수들이 또 생겼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KB로서는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 그 다음에 FA 계약을 앞두고 있는 황태기 선수를 선점만드는 효과, 그리고 만약에 황태기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전 시즌 연봉의 배수를 최소 받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염두에 둔 굉장히 저는 모험적인 승부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황태기 선수가 왜 7억 3천이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여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현재 가치에 미래 가치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분은 옵션은 제외라. 여러 가지 뭐 계산이 담겨 있는 금액일 겁니다. 저는 처음에 어제 이걸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와, 되게 진짜 좋겠다. 그 생각을 먼저 했고, 좀 더 생각하니까 어쨌든 저도 선수 출신이니까 선수들이 많이 받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말도 안 되게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셀러리 캡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셀러리 캡에 뭐 맞게 뭐 해년마다 조금씩은 증액을 하지만 나중 돼서는 정말로 우리가 신인급이 커줘야 될 선수들, 또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을 한두 명씩 잃는 경우가 생기겠다. 이 경우가 계속 된다면, 물론 지금 이 한 번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보유 선수를 15명, 16명 할 수 있는 팀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면은 한 명이 줄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 선수들을 지금 못 본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여자부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 등록이 최저가 14명. 그러니까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김주호 선수가 급하게 시즌 중에 들어온 게 그거죠. 그러니까 김현길 선수가 다쳐서 선수 등록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저 기준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채워야 되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한테 이렇게 확 밀려버리면 나머지 선수들이 받는 게 적어지고 아니면 아예 못 받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가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지금 어제와 같은 케이스가 계속 막 너무도 택도 없이 많이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선수들이 피해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 시즌부터 여자부가 그 연봉하고 옵션을 공개하고 2022-2023 시즌부터 남자부가 공개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 말고 아시잖아요. 네. 보이는 것 말고 훨씬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좀 건강하게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러리 캡,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셀러리 캡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올려야 돼요. 선수들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보자고요. 셀러리 캡 올린 거 누구한테 다 갔어요? 몇몇 일부 특정 스타한테만 갔습니다. 아직도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사긴 한데, 최저 연봉 V리그 출범 이래 지금까지 셀러리 캡이 오르는 만큼 올랐냐? 아니요. 아직도 어린 선수들은 정말로 낮은 연봉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배구를 하고 있어요.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두 명을 위해서 셀러리 캡이 올라갔을 때 집중되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많은 배구 선수들, 그러니까 지변을, 선수를 넓히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그런 좋은 대우의 수준도 좀 높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셀러리 캡이 올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지만 최저 연봉을 올려주는 거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루도 좀 건강하게 살이 쪘으면 좋겠어요. 네. 살찌는 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홍태기 선수 입장에서는 구단에서 준다는데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또 홍태기 선수도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죠. 이게 연봉이라는 건 또 나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이게 꼭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다가오니까. 구단에서도 이 선수가 지금 오늘까지 어느 정도 실력이고 어느 정도 운동을 했던 걸 아는데 네. 오늘 이걸 계약을 했다고 내일 막 2배, 3배를 바라지 못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홍태기 선수는 부담 없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또 구단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태기 그렇죠, 선수에게 또 이 금액을 쥐어주는 거니까 또 팬들께서도 그 자체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근데 그거 있어요. 네. 배구 선수 셨지만 알죠? 경기당 받는 연봉, 그러니까 연봉을 경기 수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게 배구 선수. 그렇죠. 경기수가 적은 경기 수가 적은 대신 연봉 수준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으로 받는 금액은 당연히 경기 수로 나가면 야구 선수나 뭐 축구 선수가 많을 수 있지만 경기 수로 따져보면 배구 선수가 받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 네. 그러니까 리그를 1년 내내 하면 돼요. 그럼 좋죠. 쭉 텀을 좀 늘려서 1년 내내 쭉쭉 안 끊기게. 저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리그가 쉴 때 좀 새로운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얼마 전에 좀 배구에 의견을 냈다가 네. 힘든데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호텔에서 이걸 들으니까 진짜 2군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셀러리 캡의 구애를 안 받고 이 선수를 일지로 돌려보고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댓글에도 있었지만 뭐 김나훈 선수라든지 김정환 선수라든지 신으뜸 선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입단 1년 차, 2년 차에서 자유신분 선수로 된 선수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자부에 보면 정선아 선수 전체 드래프트 1순위로 왔는데 몇 시즌 못 뛰고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왜 우리 배구 선수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포텐셜을 가졌지만 그걸 채 빛도 못 보고 이 선수들을 잃어야 되는지라는 거는 배구계가 정말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팬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뭐 허태진님 말씀해주시는 최저연봉도 높아져야 되고 2군 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가슴 아픈 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죠. 김정은 선수나 누가 뭐 실업팀 입단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선수들이 시합팀을 가잖아요. 세 명이 갔어. 그러면 그 팀에 또 3명이 또 누군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려가고인데 결국 그 누군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구를 관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V리그가 최저 등록이 14명이고 최고 등록이 18명이에요. 그래서 한 팀당 14명으로 한 시즌 운영하거나 아니면 많게는 18명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8명보다 더 많이 데리고 있는 팀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18명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필리핀 부익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얘기 꾸준히 하는 게 뭐냐면 이군팀을 만들자. 이군팀을 만들면 리그가 없어도 돼. 이군팀으로 하면 한 팀이어도 돼. 그 팀이 운영을 하면 다른 팀도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적어도 선수 교류할 수 있어. 그러면 이 18명인 상한을 2군을 운영하는 팀에 한해서 뭐 20명 그리고 저는 24명까지 얘기했거든요. 24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대신 경기하는 날 18명을 등록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2군에 있다가도 올렸다가 컨디션이 안 좋은 1군 선수를 내리고 이런 순환이 되면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시즌 중에 선수가 다쳐서 못 쓰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택이 7억 3천 줬는데 첫 번째 경기 뛰고 발목 부러져. KB가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가능한 수를 좀 늘려서 뛸 수 있는 선수도 늘리고 기회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국내 리그만이라도 그걸
더 많이 가면 안 되냐니까 뭐 번호판 교체도 안 뭐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번호판 국내 리그에서만 몇 번까지 딱 만들어 로컬로 하면 되잖아. 로컬. 국제대회는 14명, 12명만 가니까 그런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자유롭게 진짜 야구처럼 콜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러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베레니스님께서 축구 시민구단처럼 배구는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는 거 같아요. 전 된다고. 시민구단, 배구 시민구단 네. 돼요. 오히려 저는 축구나 이런 것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불리그 토크쇼도 얘기했죠. 배구는 투자 대비 효과가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선수들도 가성비가 제가 황태기 보고 야 그래 드리는 돌에 비해 최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GC 인삼공사가 돈을 많이 안 쓰는 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시즌 보세요. 얼마나 많은 팬들의 인기 응원 받으면서 최하위에 있던 팀이 수위 올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팬들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 네. 이게 시민구단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예요. 의지.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갖고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을, 그래 지금이 좋아. 그냥 안 변했으면 좋겠어냐, 아니면 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냐의 그런 의지. 그리고 시민구단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뭐 얘기가 만약에 오고 가는 도시가 있다면 그만한 도시에 실내체육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솔직히 진짜 임탈 선수만 모아놔도 저희 시합이 베리믹스님 나랑 생각이 좀 같은데 임탈 선수만 모아놔도 시합을 할 수 있다니까. 맞아요. 그 임탄 선수들이 다 어디가 있냐? 지금 시청팀 뭐 이런 데 가요. 그럼 지금 얘네가 내려가면 시청팀에서는 오 야 그래 좋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 팀에 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청팀이 시민구단이네요. 그건 실험으로 치지 시청이니까. 않나? 아니,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이게 보통 이제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시청팀은 몇 개 없어. 그치. 다른 무슨 맞아. 뭐 회사 이름이나 그러니까 그런 실험으로 네. 좀 이렇게 좀. 옛날 무슨 자갈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부산 공동호 시장. 그런 거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좀 심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뭐 제도적인 문제나 운영적인 문제는 이제 구단과 또 연맹과 뭐 나라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 연봉을 받는 선수들에게는 또 그만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그에 걸맞는 플레이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뿐인 거죠. 뭐 응원을 하고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더 재미있는 리그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에슬린미디어 저는 노효주였고요. 얼굴 큰 오해원이었습니다. 금연성실 하기민이었습니다. 스파이크 라이프 리그 토크쇼